다른 사람 얘기 험담을 막 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흉을 봤으니까 좀 약간 화가 났던 거, 체증 같은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 순간적으로는 듭니다. 얘기하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험담이라는 게.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그 말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그 사람의 단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잖아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또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단점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정말 선물 같은 하루네요. 이게 연휴가 계속되는 와중에 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저는 연차를 냈거든요. 오늘은 사람을 얻는 힘, 인간력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낭독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실감하고 느끼고 있는 중인데, 잘 알고 있는데도 이 뒷담화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험담 이런 걸 안 해야지 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뭐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그 화를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점이 내가 이제 그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옮기면서 나한테 그 나쁜 에너지가 다시 한 번 더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걸 계속 알면서도 이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와중에 저는 이 책 속에서 그 부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말은 나의 생각도 전달하지만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말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능이 있어 말 사용법이 잘못되면 싫은 사람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말의 힘을 잘 살리면 싫은 사람이라도 점점 좋아지게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혐오의 말은 혐오의 감정을 더욱 끌어낸다. 반면 호감의 말은 더더욱 호감을 끌어낸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우리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를 증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며 몸은 신체적 행위를 대변한다.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연관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표리일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즉 마음이 움직인다는 몸이 움직인다는 성질만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성질도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오쇼 라즈니시의 책을 소개할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 몸과 마음은 함께 붙어 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아니라 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지금부터 당신 인생에서 다시 듣지 못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몸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몸을 곧게 세우거나 그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가거나 하면서 최대한 집중하는 자세로 정돈을 한다고 해요. 종교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좌선이라는 기법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관타좌라는 말이 있다. 오직 앉아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앉아있는 신체적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심리 상태를 하나로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 그 자체에 직접 작용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몸에 작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종교적 기법이 이처럼 신체나 말을 사용한 수행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인간의 몸과 마음은 표리일체이며 마음이 움직여서 몸이 움직인다와 같은 성질만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인다와 같은 성질이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은 철학 분야에서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을 통해 종교 분야에서는 심신이려라는 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말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간에게는 마음이 움직여서 말을 한다라는 성질만이 아니라 말을 해서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성질도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에 빗대면 다음과 같은 말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상대를 싫어해서 혐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혐오의 말을 하니까 상대가 싫어지는 것이다. 이게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싫은 감정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싫어라고 자꾸 말을 하면 더더욱 그 싫은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지게 됩니다. 상대를 좋아해서 호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호감의 말을 하니까 상대가 좋아지는 것이다. 왜 몸과 마음의 관계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왜 혐오의 말을 하면 상대가 싫어지고 호감의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뒤에 이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자기 혐오와 타자 불안이라는 심리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혐오의 말, 감정적인 비판, 비난, 이 뒷담화 같은 걸 하면 마음 깊숙이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 혐오와 상대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겨난다고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감정적 비판과 비난을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순간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막 다른 사람 얘기 험담을 막 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걔 흉을 봤으니까 좀 약간 화가 났던 거, 채증 같은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 순간적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이나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비판과 비난을 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요즘 이 소용돌이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이게 이제 생기는데 이걸 알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그 비판이나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리고 그 비판이나 비난하는 이 현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교 시절 친구 여럿이 모여 수다를 떨다가 어쩌다 거기에 없는 친구가 화제에 올라 비판하게 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그때 그곳에 있던 친구 하나가 걔 여기 없잖아 하며 우리들의 말을 막았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친구들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 말을 멈추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꺼림칙한 기분을 맛보았다. 마치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험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못마땅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머릿속으로 이건 이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써내려간다. 험담을 털어놓기에 적당한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은 본물 터지듯이 홀로 써온 정교한 시나리오를 쏟아낸다. 그러나 시원한 기분도 잠시 이내에 찝찝함이 찾아온다. 험담을 할수록 자신의 험담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좀 더 과장할 때도 있다. 얘기하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험담이라는 게.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그 말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그러나 말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말할 때에는 더욱 조심히 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적인 험담이나 뒷말을 하면 마음 깊숙이에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내 험담을 하지는 않을까, 혹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내 뒷말을 하고 다닐 거야 같은 타자 불안 감정이 생겨난다. 자기 혐오에서 이제 타자 불안 감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 험담이나 뒷말을 한 후 얼마 안 있어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든 것은 대부분 이 심층 의식에 생겨나는 자기 혐오와 타자 불안 때문이다. 아마도 험담 후에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험담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두 번째 마음 습관에서 말했듯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부분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험담을 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험담 후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점점 더 그 상대 결점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내가 한 번 더 말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단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잖아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또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단점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싫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비판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 무심코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의 감정이 생겨난다. 우리 심층 의식은 자기 혐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즉 상대를 감정적으로 비판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상대의 잘못이나 결점을 더 찾아내려 한다. 거봐,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러면서 그 결점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한 건 틀리지 않았어 라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 한다. 어느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한 부하 직원을 혼냈다. 상사는 마음 깊숙이 그 일에 대한 자기 혐오와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부하 직원의 결점이나 문제점을 더 찾아내고 싶어 한다. 시작은 업무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점점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부하 직원이 원래 지니고 있었던 결점을 힐난하는 것으로 번지게 된다. 이처럼 화가 화를 부르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비판했을 때, 자신에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가능하다면 마음속으로 세 가지 성찰을 시작하기를 권한다. 이 세 가지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비판했을 때 마음 깊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둘, 상대를 감정적으로 비판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작은 자아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셋, 상대의 결점이나 잘못을 더 찾아내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작은 자아의 움직임을 깨닫는다. 만일 우리가 이 세 가지 성찰을 할 수 있다면 말의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이 말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덕목이다. 내가 하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지배당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말의 두려움을 알아차린다면 이 함정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느새 이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즘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친구 욕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게 욕할 사람이 없으면은 연예인 욕이라도 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나쁜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그게 전달되면 그게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요즘에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